2022년 10월 24일 9시 44분입니다. 파오우 10화 저희가 연달아서 바로 녹음을 할 건데요. 아마 이거는 네, 방금 저희가 녹음을 한 거는 화요일 날 올라갔을 거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들으실 것 같습니다. 파오우 10화 K리그 시상식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하하. 네, 제가 이제 그 9화 녹음하기 전에 요거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선수들도 노미네이트가 됐고 네, 노미네이트가 된 만큼 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미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난리가 났더라고 댓글에서. 네, 그래서 음, 그런 논란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시상식 리뷰를 하고 저희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게 남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제 23일자부로 이제 K리그 1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승강 플레이오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K리그 1 2022 하나원큐 K리그 시상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쨌든 저희 선수들이 노미네이트가 됐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저희 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와 함께 리그를 1년 동안 해왔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또 제일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그거에 맞아요. 대한 MVP 먼저 얘기를 해보죠. MVP. 어, 네, MVP 후보는 이제 김대원, 김진수, 신진호, 이청용이었습니다. 뭐 저희 선수는 없긴 하지만 음, 저희와의 경기들에서 저희가 가장 경계했던 선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선수들마다 나름 명분이 있었죠. 김대현 네, 선수는 10을 찍은 선수고, 또 공격부가 그쵸. 제일 많았죠. 김진수 선수야, 영향력이 진짜 컸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선수였고, 신진호 선수도 중원에서 신진호는 무조건 베스트 11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를 음, 받았고, 이청용 선수는 겉으로 보이는 스탯과는 별개로 이 선수가 우승한 울산에서의 기여도가 너무나도 높았다.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게 MVP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MVP 후보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음,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스탯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냥 눈에 띄는 공격 포인트 스탯적으로는 김대원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 리그에서 국내 선수가 어떤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거에서 그쵸. 김대영 같은 경우에는 10-10이라는 본인 커리어 하이이자 이제 오랜만에 한국인 국내 선수가 10-10을 달성을 했고 또 공격 포인트를 합산을 한 결과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강원의 순위와는 별개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평가를 받았고 음, 뭐 김진수나 이청용은 되게 비슷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승팀 그리고 준우승팀에 있어서 캡틴이자 정신적 지주 그리고 경기 안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스탯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이 선수가 이 팀의 어떤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 뭐 이런 얘기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의 팬분들께서는 비슷하게 신진호 아니면 김대현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진호가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냥 포항 경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 선수가 축구에 도가 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게 저희가 이명주 선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신진호한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탯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롱패스, 숏패스, 그리고 뭐 드리블 성공 횟수, 그다음에 단독 돌파 횟수 이런 것들 보면요. 대부분 윙어나 스트라이커가 가지고 있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신진호가 되게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쵸. 신진호 아, 선수가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신진호가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게 기자단 투표 겸 선수단 그리고 감독 투표가 제일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어쨌든 뭐 우승팀 프리미엄이냐 뭐 스탯적으로 뭐가 보여준 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상을 했는데 뭐 저희 음, 뭐 이제 뭐 저희 방송에서는 저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거 MVP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청이 받을 거라는 예감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음, 근거 대강 말씀드리자면은 태 때문에 뽑히는 선수도 있고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받는 선수도 있어요.
스탯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국이 있죠, 옛날에. 아, 그렇죠. 팀 성적과 별개로 본인이 깡 화력으로 MVP를 따낸 케이스는 정조국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로 갔다면은 김대현이 받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즌마다의 그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애초에 울산에서 이청용을 후보로 낸 것 자체가 이청용이 뽑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봤습니다. 음, 우승팀에서 사실 스탯으로 보면은 엄원상, 레오나르도, 아마노준이 더 좋았습니다. 아니면 반 시즌이 그렇죠. 전설 마틴 아담도 있었고요. 아담마트. 순간 이게 헝가리식 이름 때문에 헷갈렸어요. 이게 성과 이름이 뭐가 앞이지. 근데 애초에 뭐가 성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마틴 아담도 있었죠. 뭐 그런 네.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이청용을 넣었다는 거는 팀에서 이청용의 평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고 투표로 결정이 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계에서는 이청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구나. 그걸 느껴서 투표를 하면 무조건 이청용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늘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뭐 사실 베스트 11 선정이 공격 포인트가 공식 기록은 3골 2도움이거든요. 5개거든요. 근데 베스트 네. 11이 8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비수들은 조금 예외가 있는데 보통 미드필더 위로는 득점이나 도움이나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베스트 11 절대 안 넣어주는 리가 K리그인데 그쵸. 이미 이청용은 여기에서 공격포인트 5개로 8번을 들어갔고 이거보다 높은 선수가 엄원서가 신진호 2명밖에 없습니다. 선정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투표는 이청용한테 쏠리는 게 100%다라고 직감했습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랑은 별개로 누가 뽑힐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청용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굳이 저희가 좀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20년도에 손준호 선수가 받았죠. 근데 손준호 그쵸. 선수는 뭐 어쨌든 득점이나 도움 측면에서 이청용보다 높은 스탯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즌에도 득점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주니어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러니까 굳이 손준호가 안 받아도 되는 환경에서 손준호가 받았다라는 거는 스탯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 손준호도 2골 5도움으로 사실 그쵸. MVP를 탄 선수고 또 미드필더 이상의 선수로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스탯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거는 팀의 성적과 팀에 대한 기여도도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분석글 몇 개 읽어보면서 느낀 게, 야, 울산이 이청용이 없었으면은 우승 절대 못했구나를 느끼긴 했어요. 이청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욕바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올해. 음, 그러니까 앞쪽에 공격수들이야 사실은 울산 공격수들 생각하면 뭐 마틴 아담, 그다음에 아마노준, 그다음에 뭐 레오나르도 그리고 뭐 공격수로 이제 U22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김민준 이런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 수비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음,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원두재나 박용우, 뭐 김성준 뭐 이런 선수들이 수비 기여도가 높긴 하지만 그 선수들은 오히려 공격 기여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그쵸. 그 벌어지는 간극을 메워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올해 그 역할을 이청용이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서령우라든지 김태환 혹은 왼쪽 많이 나왔던 이명재 이런 선수들이 그 이청용이 메우는 간극을 억지로 연결시켜주는 윙어 쪽에서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간극을 연결해준 선수로서 그리고 어쨌든 캡틴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특히 작년 MVP도 홍정호였다는 걸 생각을 하면 뭐 그쵸. 홍정호가 실제로 보여준 수비 스탯이나 이런 게 딸리진 않습니다만 캡틴이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뭐 받는 데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납득이 가긴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후보를 냈을 때 딱 보여진 느낌이 뭐냐면은 강원과 포항은 자신이 팀이 에이스인 김대현과 신진호를 내보냈다. 음 전북은 우리 팀에서 영향력이 정말 높은 김진수를 내보냈다. 근데 울산현대는 울산현대 그 자체인 이청용을 내보냈다. 그런 느낌으로서의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MVP는 이청용 선수가 받게 되었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엄원상에게 되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음, 뒤쪽에서 이제 베스트 11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얘기를 다시 꺼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플레이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선 FC 서울의 강성진, 그 다음에 포항의 음, 고영준,
강원의 양현준, 그리고 대구의 황재원인데 사실은 영플레이어는 그러니까 저희가 MIP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향상된 기준 같은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플레이어는 그런 거보다는 이슈성이나 스타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이미 때, 네. 사실 결정이 나 있던 것 같아요. 후보 나온 저는 시점에서. 상반기에 상을 주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상반 끝났을 때 휴식기에 자, 영프는 네 거야라고 하고 주고 가도 문제가 없었고 그 시즌 끝까지 그런 폼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음,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좀 찾아보자면 대구의 황재현이나 포항의 고영준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강성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슈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팀이 워낙 성적을 많이 꼬라박아서 음, 좀 주기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없지 않아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강성진 선수는 본인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중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스탯을 많이 쌓았거나 팀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는 개인이 스탯은 좋았는데 팀 성적이 약간 세모죠. 좋은 성적이지만. 근데 이제 양현준 선수는 거기에 성인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점과 더 좋은 스탯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 황지현 선수는 사실 수비수라서 어쩔 네, 수 그쵸. 없어요. 수비수와 영풀 받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그 수비수가 얘기를 좀, 받으면은 진짜 미친놈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김민재가 미친놈이었죠. 네. 아, 쉽지 않아요. 김민재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좀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고영준보다는 신진호나 신광훈이나 당장 그런 선수들, 특히 음, 임상엽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데 강원하면 올해는 김대원이랑 양현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적인 측면이나 기여도에서는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구도 사실은 세징야, 제카가 먼저 떠오르지 황재현이 먼저 떠오르진 않고 오히려 이진용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런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양현준이 괜히 받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에서 있어서는 사실 정말로 시즌 중반부터 이미 확정 짓고 가지 않았나 본인 스스로 그 정도로 활약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번 감독상. 상에서 네, 뭐 사실상 이견이 없을 유일한 상이었고요. 뭐 그쵸.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더라고요. 나는 80% 정도 받을 것 같았다고. 네.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어쨌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예, 넥스트 손흥민이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국뽕대 가려고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스트 감, 김보섭으로 하죠. 네. 감독상으로 가볼까요? 네. 예. 어, 어, 사실 감독상은 그러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우승팀 감독에게 주는 거였죠, 사실은. 예. 맞아요. 사실 김기동이 정말 신기하게 받은 3위 감독의 케이스였던 거지. 2위로서 받은 케이스도 뭐 인천이 냈었고 했는데 3위는 그쵸.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올해 17년 만에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7년 동안 우승 못한 애들이 병신이지 왜 17년 만에 우승한 애를 챙겨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스토리텔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캐리가 스토리텔링 되게 좋아하잖아요. 17년 만에 그쵸. 우승, 10년 주기설, 런던 올림픽을 이끌었던 감독이 한국의 2등 팀을 1위로 만들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뭐 감독상에서는 이견을 뛰어넘어서 그냥 연맹이 떠먹였다고 봐야겠죠. 그 프레임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뭐 능력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김기동, 조성환이 홍명보 감독보다 뛰어난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음, 이번 상에서 명분으로서 홍명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투표 그 횟수를 보니까요. 2위가 조성환 감독이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뭐 그걸 사실 보고 좀, 홍명보 감독이 거의 네, 몰표를 쓸어가긴 했지만은 남은 표들을 비교적 많이 가져간 거에서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았구나. 네. 그런 사실 느낌이 들었죠. 아마 3위를 해서 혹은 2위를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조기에 확정을 지었으면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년 저희가 강등권 팀을 2위까지 끌어올린, 그러니까 사실 포항도 작년에 김기동을
상을 줄 때 그런 느낌이었죠. 그쵸. 중위권을 전전하던 팀을 자신만의 색채로 확실하게 만들어낸 색깔 있는 감독, 심지어 팀의 레전드, 이런 프레임이 있었다면, 저희 감독님도 올해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이었다면, 하위권을 전전하던 팀을 2년이라는 시간 만에 리그 최정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면, 비벼볼만 하긴 했을 텐데, 뭐, 어쨌든, 올해, 너무 17년 만에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에서도 사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납득을 할 수 예상은 있어요. 아무도 벗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골키퍼 얘기인데, 사실 골키퍼 그 후보 선정부터 사실은 이제 인천 팬들의 탄성이 나왔죠. 송범근, Why 조현우. no 동헌 하면서 그렇죠, 다들 예. 송범근, 얘기, 조현우 당연히 인정. 왜냐면 뭐 쟤네 둘은 어쨌든 1년 내내 1, 2위 팀의 골키퍼였으니까. 근데 나머지 두 명에서 야, 왜 동원이가 없냐? 왜냐면 이제 진짜 스탯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선방 지수라고 저희가 올해 챙겼었잖아요, 리그에서. 네네, 맞아요. 그거를 유상훈을 제외하고 김동원 선수가 제일 많이 챙겼어요. 야, 스탯으로는 유상훈이 제일 많이 챙겼고 평균 스탯이나 그 수비 기여도 이런 거 측면에서는 김동원 선수가 2위 혹은 1위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연맹 차원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1년 내내 주전 골키퍼가 아니었다. 왜냐면 이태희 선수가 들어왔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부상을 어느 정도 당한 것도 있었고, 뭐, 팀 맞아요. 차원에서 이태희에게 배려를 해준 것도 있는데, 뭐, 사실 저희 팀 같은 골키퍼 구도는 상을 받기에 불리한 구도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은 서로 돌려서 기회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 명이 주인공으로서 미뤄지는 그런 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였으면 좋겠지만 음, 그런 것들에 서 후보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수상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왜냐면 제가 사실 지난 5년간의 조현우가 보였던 골키퍼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음, 올해 조현우 사실 저만 불안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막, 사실 조현우 선수의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렇죠. 다 아는 그런, 사실 볼 처리면 결국, 뭐, 다른 선수 얘기할 때 나온 발밑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익숙해지진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현우 하면 떠오르는 그 동물적인 선방에 있어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그게 좀 덜했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킥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그러니까 잔실수도 되게 많았고 특히 그러니까 당장 울산 팬들도 아 조현우 불안한데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현우가 물론 우승팀 프리미엄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의아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러니까 그 후보들만 이제 선방 지수 이런 스탯으로 세웠을 때 송범헌 선수가 스탯적으로는 앞섰어요. 그랬는데 그쵸. 뭐 그걸 제외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조현우가 또 받았다는 거에서 어쨌든 6년 연속 수상인가요, 올해가? 아마 그럴 텐데 또 조현우가 받아야 되나? 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올 시즌보다도 더 송범근이 조현우보다 나았다고 평가를 받는 시즌도 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받은 걸 납득을 못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조현우 선수가 5, 6년 동안 독점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도록 하겠고요. 네. 수비수 먼저 볼까요? 네. 네, 올해 수비수, 올해 드디어 좌, 음, 중앙, 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뭔가 사실 나눠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하지만은, 여튼 네. 나눴습니다. 뭐 저희 선수들 중심으로 좀 먼저 보면요. 중앙 수비수의 데브리치 선수 그리고 우측 수비수의 김동민 선수가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 그거죠. 이제 올해 K리그 1의 대세
포메이션은 3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당장 생각을 해보면 제주, 강원, 인천, 뭐 서울도 종종 썼고요. 수원도 종종 썼고 수프, 그리고 대구 이 정도 팀 거의 절반 이상의 팀이 3백을 위주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상을 할 때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베스트 월드 베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유로 베스트 선수 이런 걸 뽑을 때 포백 444, 442, 433 뭐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인천의 김동민이 예를 들면 우측으로 이제 갔다. 우측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 또 네, 뭐 풀백으로 나왔었던 뭐 김호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쨌든 네, 언밸런스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김동민 선수가 우측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올 시즌에 3백에서도 중앙에도 자주 섰고 스토퍼로 나온다 하더라도 꼭 우측에만 간 건 아니고 좌측에 간 적도 있었고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하필 우측이느냐.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뭐 사실 중앙으로 왔어도 전 김동민이 저 8명 충분히 들어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김건웅 선수보다는 김동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근데 이런저런 네, 선수를 짜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포지션에 같은 팀 두 명 이상을 두는 걸 거의 좀 자제를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예, 왼쪽 풀백은 예상한 대로 예, 음. 김진수 선수가 이게 받았고 아무리 이기재 선수 스탯이 좋다고 하더라도 김진수 선수가 너무 존재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재 선수 소속팀의 성적이 받쳐주지 못했죠. 그리고 어쨌든 김진수는 MVP급 실력을 냈잖아요. 올해 MVP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뭐 그런 거 있어서 왼쪽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실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저희가 과거에 월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베스트 11을 뽑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월배를 뽑을 때도 왼쪽에 정말 좋은 선수 두 명이 있으면 오른쪽 포기하고 왼쪽 두 명 준 적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음, 오른쪽만 두 명 줬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마이콩이랑 그다음에 그 풀백 보던 라모스 음. 그다음에 알베스랑 풀백 보던 라모스 이렇게 둘이 동시에 받았던 시즌이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 네 왜냐면 올해 왼쪽에 좋은 선수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김진수, 이기재 이렇게 두 선수가 거의 각축을 다뤘었고 그쵸, 그리고 백스리를 중심으로 했을 거라면 중앙 수비수 3명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어쨌든 올해 수상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음, 김문환 올해 반 시즌이었죠. 김태환도 예년에 비해서 활동량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고 뭐 윤종규는 음, 사실 후대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후대빨이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김동민은 애초에 주포가 아니고. 김동민 주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음, 오른쪽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주지 않았고 그 중에서 낫다고 생각한 김태환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뭐랄까요 저 그냥 후보군에서는 김태환이 맞기는 해요. 예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임팩트 도르가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베스트 11 투표에 있어서 그래서 아 또 임팩트가 후반기에 잘했던 김문환이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뭐 예상한 대로 김태환이 받았고요 이제 좀 논란의 포지션 첫 번째가 드러납니다 센터백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댓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쵸. 민심 도루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밑에 센터백 두 명을 뽑을 때 박진섭 인정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음. 올해 박진섭은 저는 홍정호의 빈자리를 기억도 안 나게 잘 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사실, 네, 발표했죠. 네, 원래 센터백이 아닌 선수인데, 그쵸. 그거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였고, 아무도 박진호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제기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인정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박진섭 선수의
비교군 정도라고 생각하면 박지수 정도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굉장히 잔실수가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박지수 저는, 선수는 업다운이 있는 선수고, 그 단점들을 커버를 쳐줄 수 있는 환경이면은 박지수 선수 최고가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포백보다 쓰리백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쓰리백에서는 좀 더 다양한 조합으로서 해줄 수 있고, 거기에서 본인 잘하는 거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센터백도 보통 이제 오른쪽 센터백, 왼쪽 센터백 나눠주니까, 오른쪽에 음, 박진섭이 줬다고 치면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어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면 사실 왼쪽은 저는 3파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우승한 김영권, 그리고 거의 리그 베스트급 실력을 보였던 델브리지, 그리고 포항에서 그랜트가 보여준 영향력이 꽤 크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음, 3명의 왼발잡이 센터백 3명이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스탯이나 그 리그 베스트 11 이제 매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받을 때는 아무래도 델브리지가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델리가 올해 그 제가 여러 가지 분석글이나 평가글 같은 걸 볼 때마다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저렇게 잘 틀어막는 외국인 선수를 정말 오랜만에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정도 선수는 마토거든요. 마포, 마토, 와, 아디 이런 선수들이 저 정도 임팩트였지. 외국인 센터백이 저 정도의 느낌을 보여준 건 저는 불티스도 이미 그냥 데브리지가 가뿐하게 넘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불트위스보단 데뷔가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을까 했는데, 뭐랄까요. 이제 또 저는 역시 투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나라 K리그 이제 시상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죠. 외국인 패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투표를 하다 보니까 굳이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임팩트 있는 선수를 뽑지 않는 이상은 한국인 선수를 밀어주는 경향이 저는 우리나라 국내 스포츠 전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특히 그게 김영권이라서 있지 않나. 국가대표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홍명보와의 재회 여러 가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김영권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특히 델리가 올해 너무 잘했잖아요.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정말 잘했죠. 그리고 수비적인 스탯에서도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어, 여기에서 사실 그랜트 대 델브리지 이 두 개도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군이고, 왜냐면 국적부터 많은 유사점이 있기도 하니까. 음 그것도 뭐 많이 얘기가 갈려요. 그랜트 네 지지파랑 델 지지파가 있고. 뭐랄까요 그냥 아쉽네요. 그냥 더 높은 성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예 가운데에서는 김영권과 박진서의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사실상 이제 개판 싸움이죠. 여기는 음, 모든 부분이 논란입니다. 예. 사실 일단 저는 좌측과 우측을 미드필더 나누는 것 자체부터 어중간하다고 보는 게, K리그에서도 그렇고 다른 리그에서도 그렇고 윙어들은 한쪽에 고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양쪽을 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얘가 윙어 싶은 선수들도 섞여 있을 때가 있고. 뭐 수상한 선수들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김대원, 오른쪽에는 이청용, 그리고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에는 세징야와 이제 신진호가 받았는데 음, 뭐 그냥 제 주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왼쪽 김대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음, 10-10이라는 스탯 그리고 국내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산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승우라는 그 전무후무한 캐릭터 그리고 바로의 후반기 임팩트 그리고 1년 내내 꾸준히 잘했던 바코 하지만 뭐 김대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른쪽이 더 이상해요. 음, 오른쪽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방식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구단에서 포지션을 제출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 선수들을 비교군을 해서 그 후보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쵸. 오른쪽이 많이 빈약해요. 많이 빈약해요. 특히 음, 윙어라고 볼 수 없는 선수도 후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은 뭐 김대현 선수인데 뭐 다른 선수들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좌측은 사실 선수의 클래스로 봤을 때 저는 제일 제가 뛰어나다 생각하는 선수는 바로우입니다. 음, 그렇게 봤을 때는 바로우고 실제로 저는 후반기 바로우 포스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김대원이 뽑히는 거 역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스탯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공격 포인트 1위인 선수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MVP도 받지 못했는데 베슬렘도 못 들어가면은 개인한테는 많이 억울한 시즌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뭐 그래서 뭐 김대원과 바로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포지션도 좌측으로 국한하기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승우 선수는 이 베슬레븐시 구분에서는 어디도 확실하게 들어간 선수는 아니고 일단 개인으로 보면은 수원 FC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맞아요. 전술이 전적으로 이승우에게 모든 걸 맞춰줘서 이승우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그런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원FC가 뭔가 성과를 냈다. 예를 들면은 최소한 상스를 가든 아챔을 가든 아니면 이승우가 개인상 하나를 타든 그랬으면 이승우 뽑힐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음, 개인에게 몰아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득점 상위권이긴 하지만 상을 받은 건 아니고 팀도 하스에서는 높았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었고 그게 이승우가 수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박호가 클래스인 선수라 생각은 하지만은 애초에 나머지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명분이 빈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코도 사실은 저는 윙어로 봐야 되나 싶어요. 너무 어중간한 게 많네요. 오히려 그냥 정말 포지션적인 명령 차원에서는 메짤라가 더 맞지 않나요? 사실은 바코는? 음, 그러니까 박호를 더 사이드로 정통 사이드로 보는 것 자체도 좀 그렇죠. 예, 속도 측면보다는 본인 개인 돌파나 볼 키핑이 더 좋은 선수고 그리고 잘라 들어가는 거나 이제 가마차기에 능한 선수라서 윙어보다는 네, 오히려 또 중앙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뭐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내년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네, 오른쪽. 아까 오른쪽. 풀백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오른쪽에 없으면 왼쪽에서 두 명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음, 오른쪽도 엔트리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많이 빈약하고 네. 사실 저렇게 나오면은 이청용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해요. 뭐 아니면 양현준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이렇게 주면은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MVP는 리그 전반적으로 보고 팀 자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스트 음, 11은 해당 포지션의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스탯이 더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그 측면에서 스탯으로는 양현준은 어쨌든 어린 선수고 이슈도 됐고 스텝적으로도 좋다. 인정. 뭐 고재현, 올해 대구가 공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대구의 역습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 선수고 아니 그런 열세골 측면에서 말이 되냐고. 그래, 그러니까 고재현은 골을 많이 넣었어요. 심지어 쟤는 득점 순위권에도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청용은 첫 번째 윙어는 맞나요? 두 번째 윙어로서 보여줘야 되는 스탯을 보여줬나요?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너무 어중간해요. 저기 들어오기에 있어서 이청용 선수는 어디에도 약간 포지션 자체도 차라리 이청용은 굳이 따지자면은 중앙이나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뭐 스탯 싸움으로 봤을 때도 밀리는 것도 있고 약간 베스트 윙어인가 하면은 저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이 취향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우측 윙어인가 하면은 그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엄원상이 울산에서 보여준 게 더 많지 않나? 네, 이런 음, 생각 좀 들긴 합니다. 특히 엄원상도 올해 골이랑 어시스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물론 전반기에 생각해보니 잘하고 네, 엄원상을 FW로 보내고 윙에다가 이청이 온 거네요. 그렇죠. 어, 애매하죠. 약간 예. 이청용에게 하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약간 전략공천 같은 느낌? 그렇죠. 전략공천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좀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림이 이상하긴 해요. MVP를 받았는데 베스트 11에 안 든다. 이게 또 이상하기 때문에 또
안 주긴 참 인천은 애매합니다만. 득점왕이 베스트 11 못 들어갔는데, 야발. 그쵸. 근데 그거는 팀이 이상했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당시 인천은 정말 병신 같은 팀이었던 게 실력적으로 어쨌든, 병신이었어요. 실력적으로. 아, 네. 그런데 그 당시 멤버 중에 주작번 많은 거 생각하면 병신이란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네요. 그쵸. 그 주작한 새끼는 병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 네. 당시 어쨌든, 뭐 애초에 뭐 갑자기 얘기 나왔으니까 굳이 하자면은 네. 유병수 득점왕 시즌에 팀의 최고의 도우미가 남준재와 정혁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오도움이 됐었던가? 안 됐, 당시 그, 남준재는 프로 예. 1년 차였고 정혁은 2년 차였습니다. 유병수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인천은.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네. 아, 아직까지 있고 사실 88년생이면은 오반석이랑 김준엽 동갑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어려 보이네요. 그러네요. 저희 팀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른쪽에서 이청용 소사 받았고, 뭐, 요거는, 네, 정말 말이 많습니다. 뭐 본인도 이제 수상 소감에서 엄원상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였으면은 베스트 11 오른쪽으로 김민석 뽑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네. 네, 음, 중앙으로 넘어와 보죠. 네, 네. 중앙에서는, 자, 진짜 그냥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스탯이나 폼으로 봤을 때 신진호, 이명주 말고 능가할 선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족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저도 족같습니다. 제가 족 같은 거라 말을 할게요. 진짜 굉장히 족 족같습니다, 같고요. 사실. 네. 네. 애초에 이명주 선수의 역할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명주 선수가 그 위치에서 공격 포인트 9개를 기록했던 것 자체가 엄청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이란 팀에 있어서 이명주 빼고 설명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진호는 인정합니다. 신진호는 제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세징야가 이명주가 위에 있다. 그것도 세징야가 풀신을 잘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세징야도 사실은, 전반기도 네, 하반기 노르죠, 사실은. 1년 내내 꾸준히 영향을 보이면서 팀을 4등에 정착시켰던 이명주가 파스로 떨어진 세징야, 그것도 반쪽짜리의 활약을 보여준 세징야에게 졌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천수급의 반시즌 활약이면 전 이해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반시즌 도루가 사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천수도 있고 말컹도 있긴, 있고 아, 말컹은, 말컹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컹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주도 있었죠. 반시즌 도루 서울에서 뛸 때. 뭐 사실 저희도 올해 반시즌도를 한 명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반시즌 도루가 하반기 반시즌 도루는 인상이 깊게 남고요. 음, 전반기 반시즌 도루는 저는 성남밖에 안 떠올라요. 아, T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족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징야라는 선수가 리그에서 가진 이미지나 위상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무고사를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구 팬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리그에서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이해하는데 아, 저 족같아요, 진짜로. 진짜 아, 족같아요. 아, 뭐, 진짜. 약간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는 2018년에 아길라르가 베스트 11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저는 아길라르가 그때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줬었는데, 뭔가 그때랑 지금이 뭔가 바뀐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오히려 이명주가 받았어야 됐다, 올해. 그때도 아겔라르가 막판에 좀 잘했고 그리고 스탯적으로 좀 높았죠, 어쨌든. 10도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이랑 막판에 인천이 스탯이랑 스토리랑 그런 게 겹쳐서 하늘의 기운이 아길라르에게 그걸 가져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사실 저 말고도 그 시즌에 받아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긴 했는데 애초에 저는 당시에 아길라르보다 수상의 자격이 있다면 무고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파였고 다만 주니오랑 말컹이 있었죠. 그때. 사실 그때 아길라르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올해 대구가 11위에서 지금까지 성적을 올린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세징야가 맞고요. 뭐 음, 아길라르의 도움과 비슷하게 세징야의 골도 있겠죠. 골 스탯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 아길라르가 인천에 갖는 이미지와 뭐 지금 대구에서 세징야가 갖는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봤을 때, 네,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냥 뭐랄까요? 족같아요. 예. 네, 족같아요. 그냥 저는 이명주 신진호 고정필이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대부분이 제 주변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구 팬들도 아니 뭐 우리 징야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명주가 1년 내내 너무 잘했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은 저는 말 다 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방송에서 얘기한 전문가들도 이명주 선수의 존재감을 인정을 했었고, 실제로 베스트 11 후보에다 이명주의 이름을 넣은 분들도 많았는데, 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약간 불안감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저거 어디였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다. 뭐였지? 어, 원투펀치? 아, 그래, 원투펀치. 예, 원투펀치에서 이제 장지현, 한준희, 이명철, 세 명의 해설위원이 이제 뽑았던 게 돌았었죠. 거의 시즌 막판에. 그쵸, 돌았었죠. 거기에 이명주, 데이브리지, 김동민이 다 있었는데, 어느 그 해설위원이시든 좀 분산해서 있었는데, 되게 공통적으로 이명주는 다 들어있었어요. 신진호랑. 그래서 진짜 봤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인천 출신 베스트 11이 나오나 했는데 좀 아쉬웠다. 네. 사실 다른 선수들은 급이 안 돼요. 백승호도 그렇고, 박용우, 이규성, 정재용, 최영준. 아니, 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명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세징에서 사실은 미드필더일까요? 공격수 이 아닐까요? 포지션에 온 것 자체가 논란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실 어쨌든. 그 미드필더 포지션은 나누는 게 너무 애매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좌측, 우측부터 구분이 이상하고요. 중앙도 공미, 중미, 수미 다 포괄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중에서 공미 몇 명은 또 측면으로 빼고 있어. 수미랑 중미가 붙으면 수미는 다 밀려.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얘는 왜 중앙이 하는 애들도 여기로 흘러들어와. 그런 굉장히 애매한 기준입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래서 저는 해당 포지션으로 몇 경기 이상 뛴 거를 약간 최소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음, 연맹이 그런 생각 할 리가 없죠. 어쨌든, 예. 홍진호 선수 수상 축하드리고, 예. 족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격수 네, 얘기로 가보죠. 예. 네. 공격수는 사실은, 예, 저는 그냥 탈모 새끼가 문제다. 아, 사실 그러니까 있었으면은, 팍보예요, 어, 팍. 아니, 그러니까 이건 리그 MVP급의 활약이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있었으면은 상 3개 이상 받았습니다. MVP도 받았어요. 왜냐면은 18경기 14골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로 아직도 득점 공동 3위란 말이에요. 무고사 이승우. 풀시즌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30골에 가까이 갔거나 진짜 잘해서 30골 넘겼을 수도 있어요. 전 말콩 넘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으면은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 성적이 설령 하위 스플릿에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거의 정조국급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좋았을 텐데, 야, 어쨌든 간에, 여기도 사실 공격수 후보들이 한 명은 저는 확신했어요. 주민규는 어쨌든 토종 득점왕에 도전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인정. 음, 조규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 김천도 되게 딜레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 수 김천. 있거든요? 줄 수 줄 수 있죠. 있는데, 김천에서 제대한 선수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매 음, 시즌에,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서 바로 주전을 꿰차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근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주민규는 사실 이견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골을 존나 잘 넣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뭐 조규성이 어쨌든 역전하긴 했습니다. 득점왕에서. 근데 음. 애매하죠. 김천에서의 골과 전북에서의 골을 하나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여기서 불쌍한 선수는 이제 공격수로 밀려나 엄원상이죠, 사실은. 범원상이 뭐 아예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미 범원상은 거의 무관이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엄원상이 교체로 많이 나왔잖아요. U22 자원의 교체로. 그러니까 그런 걸 그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교체만으로도 본인의 실력을 다 보여줬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보통 스트라이커를 22세 자원을 쓰진 않죠. 그러면 음, 결론적으로 출전 시간이 훨씬 많은 선수들과 엄원상의 대결을 해야 되는 구도였기 때문에 엄원상에 결, 받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울산이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한 포지션에 그것도 맞아요. 악영향이에요. 마틴 아담 줘라. 실제로 차라리 그냥 하반기 도루로 마틴 아담을 넣었으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해요. 아, 그러려면 이제 전반기에 존나 잘한 레오를 밀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쵸. 구스타버도 사실은 전반기부터, 그러니까 간혹 잘한 경기가 있었지, 꾸준히 잘한 케이스도 아니었고요. 오현규도 사실 하반기도 오르고, 제카도 음, 뭐, 그 에드가의 대체자로 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만큼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전 제카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골은 제카는 많이 어, 넣는데, 예, 뭐랄까요? 생각보다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제카의 스탯이 7골 7도움인데 스탯이 약간 한 끗발 애매해요. 이거는 괜찮은 스탯인데 A급 스탯은 아니고 그럼 경기장의 영향은 어떤가? 전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인 거는 맞는데 아무도 못 막을 만한 그런 선수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음, 제카는 딱 애, 그런 위치에 있는 느낌. 애매한 선수죠, 애매한 선수. 뭐 제가 봤을 때 인천에 있었으면 아주 조성환이 죽도록 굴리면서 잘 써먹었을 것 같지만은 인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솔직히 저런 스타일 선수에다가 에르난데스 김보섭 넣어봐요. 얼마나 뽕이 차겠습니까? 개사기죠, 사실은. 저거는 그냥 사실상 우승 확정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세 어, 명의 조합은, 그러니까 그 확실한 타겟터에 저런 양쪽 크랙 두 명이면 사실은 수비수들이 너무 힘들어요. 야,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년에는 에르난데스는 반드시 이 후보에 들어올 수 있기를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영입에 따라서 에르난데스가 윙어로 갈 수도 있고 FW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음. 에르난데스가 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대건고 맘으로써 김보섭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김보섭은 이제 대건고맘의 차원을 떠나서 인천 팬들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인천 공격진에서 지금으로서 사실 후반기에 상당 부분을 김보섭이 의존을 한 게 사실이고 음. 예, 약간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다르게 말해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은 저는 공격 포인트 10개를 반드시 넘겼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지금이 9개니까. 그렇죠. 네. 아, 어쨌든 여기서도 뭐 이견 없죠, 그냥 다들 예상한 대로 주민규가 받았고 그리고 득점왕을 한 조규성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인천 선수 그래도 전 한 명은 있을 것 같았건데 한 명도 없이 좀 끝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그냥. 네. 제일 나쁜 상황이 계속 겹친 느낌이라서 참 기분이 음, 좀 그렇네요. 아쉽 아쉽습니다. 어쨌든 예,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뭐 감독상이나 최다 득점상, 영플레이어 이런 것도 다 그냥 뭐 어쨌든 시즌을 마무리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이거죠. 족같다. 이명주가 못 받은 게 족같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기 11명 중에 3명을 저희가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가 그냥 인천에 바라는 거라면은 팀적으로서의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 팀 내에서 스타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고사가 정말 아깝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약간 스타에 가까운 선수가 전 김동민이 제일 스타라고 보거든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동민이 뭐 본인이 의지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주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올 시즌의 선수들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언론에 노출이 돼야 스타예요. 선수는. 뭐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막았던 그 사건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으로서 저희 팀에서 제일 스타성 있는 건 김동민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타를 한 명을 더 탄생을 해서 내년에는 저 베스트 11에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태클을 못 걸게 선수가 들어오기를.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까놓고 말해서, 델브리지, 축구 보는 사람이 인정해요. 근데 축구를 들 보는 사람들한테 델브리지 누구냐고 하면, 인천에 그런 애가 있었구나. 잘하는 것 같더라.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근데 김동민은, 손흥민 막으네! 맞긴 아니야, 막았어. 그렇게 안 가지. 배부리지? 뭔 다리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음, 선수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데 김동민은 그 손흥민 넘어뜨린 까까머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여기서 말한 기준이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핥기로 보는 사람 정도여가지고, 투표권 가진 기자분들이 사실 그런 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였는데, 야, 아, 뭐 그래서 이명주가 밀린 것도 세징야의 엄청난 스타성이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진짜 올해 좀 뭐 좀 보나 했는데 뭘 보진 못했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아, 뭐 다음 어쩌겠습니까? 해에는 반드시 뭔가 따내길 바라면서. 네, 꼭 따내야죠. 저희가 더 열심히 응원하고 더 열심히 뛰면서 같이 만들어내야죠. 선수단과 함께 저희가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네요. 음. 이다리 선수당도 인천이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저기에 없으니까, 물론 받은 것 중에서 떠나간 탈모 친구의 비율이 좀 크기는 하지만, 그 탈모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올해, 우리 좀 뭐 하나 싶었는데. 뭐, 에이, 탈모 녀석. 에르난데스의 기량에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그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이 감성으로서 그 선수가 여기에서 모든 상을 휩쓸고 나갔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쵸. 저 선수가 사실은 휩쓸 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그 선수가. 그래서, 그냥 아쉽네요, 그냥. 올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돼서 아쉽고. 예, 저희도 이렇게 한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 요거는 수요일 날 올라갈 것 같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있죠. 경기 하나가 승강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 음, 맞죠? 어느덧 승강 맞죠? 플레이오프의 시즌이 왔네요. 예. 저희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 개랑 친구들의 승강 플레이오프 체험기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400억 친구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이 이제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민구단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저 돈이. 돈이 저는 무서워요. 예. 대전의 승격은 항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 대전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대전.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루머는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허정무가 묻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이런 얘기들 이제 오늘 이렇게 했고요. 아마도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그냥 저희 함께 아쉬움을 나누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우 10화 K리그 시상식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2시간 반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가량을 했네요. 예. 야, 이것저것 하느라 진짜 많이 했어요. 두 편을 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쨌든 승강 프로 전날까지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하하, 재밌는 거 하나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예, 저희 얘기가 좀 재밌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고생하셨고요. 예. 파워 10화 저희는 이제 파워 11화부터는 아까 어제 녹음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디테일한 선수들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나갈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53분짜리 녹음 진행을 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C를 맡은 민호였고요. 네,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